피붕이 생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돈 아깝게 집 사지 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나 누구나 선호하는 핵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겁니다. 좋은 입지의 집값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냐? 그건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표가 재산 증식이 아니라 그냥 내 집 하나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싶다라면 이 영상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목돈 차곡차곡 모아서 대출 끼고 영끌해서 집 사시면 됩니다. 그 선택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경제관념이 있거나 자산 증식에 관심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무주택자는 생각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죠. 각자 조건이 좀 다르겠지만 3% 초반대 금리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통은 3% 후반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집을 매매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여기서 한 0.5, 0.4 정도 좀 더 받더라고요. 게다가 취득세, 각종 비용도 붙고 투자한답시고 두 채 이상이라면 처음부터 약 10%는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구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월세 200만원 수준의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활용을 하면 이자 기준으로 월 100만원 수준으로 거주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그 거주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이 차이가 꽤 크죠. 그리고 이 남은 현금을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도 그 돈을 부동산에 묻기보다는 오히려 금융자산에 노출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부동산 자체에 회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임장보고서를 약 10개구 정도를 직접 임장을 하면서 작성을 하고 보유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오히려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 과거를 돌아보면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70% 정도에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7억 정도였다라는 건데 평균이 70이라고 하는 건 핵심 노선인 2호선 그 근처도 역세권 구축 아파트가 갭이 5%도 안 되는 개꿀 같은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애매합니다.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5억 정도 수준이라면 실질적으로 집을 사기 위해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30% 정도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레버리지 투자 효율성이 너무 낮습니다. 거기다 취득세,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크게 손해를 일단 보고 시작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두 채, 세 채 늘리기 시작하면 그 비용과 부담이 더 커지고요.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버 유나을이 같은 분은 석 달이라도 서울집을 사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누구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유나을이 그 의사님처럼 현금 흐름이 크고 자기 자산이 이미 있고 큰 욕심 없이 인플레이션 정도만 방어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그 서울에 집 한 채 사놓고 자산 방어로 들고 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 2천 정도 버십니까? 그리고 현재 바로 투입 가능한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자산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아마 벌써 집이 있으실 것 같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금 흐름도 제한적이고 부모님 도움 없이 서울 빌라 하나 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영끌해서 자산 대부분을 집 하나에 묵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집을 사지 말라고 한 이유는 현재 시점이 부동산 사기에 상대적으로 투자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만 서울 인기 지역의 실거래가가 올 초 대비 2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00억짜리 집을 사면 20억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20% 정도 상승을 했으면, 와, 20억,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좀 계산을 해볼게요.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지금, 예를 들어 100억에 샀던 걸 20억 이득 보고 팔려고 하면은, 취득세, 양도세 다 빠지고 계산해보면, 실제로 한 7% 정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액수를 조금 낮춰서 말하면, 체감이 들 텐데, 10,000원 넣었는데 700원 준 겁니다.
나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20%를 벌었는데. 근데 같은 기간 주식 시장도 엄청 올랐죠. 약 90% 정도 올랐습니다. 100억을 넣었으면 90억이 생겼어요. 근데 세금이 없어. 10,000원을 넣었는데 9,000원이 생긴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자본이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분간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좀 더 나을 거고,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주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현재 자체가 투자 매력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멀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다시 한 60%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거나 시장 구조가 바뀌어서 기대 수익 대비해서 진입 매력이 커진다고 하면 저도 여러 채를 줍줍할 타이밍을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집은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지금 내 돈을 어디에 배치해서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